조기 대선이 불과 2달도 채 안 남은 현재 내란 세력의 정권 연장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국힘은 포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로 한덕수 대행을 대선 후보로 출마시키기 위해 온갖 애를 쓰고 있다는 첩보가 떴습니다. 황우여 국힘 선관위원장이 경선 룰 변경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며 결국 극우화된 당원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김문수가 국민의힘의 최종 대선 후보가 되는 골 때리는 상황이 현실로 벌어질 판입니다. 그러나 저 내란 세력 국민의힘 스스로도 최악의 중도 확장성을 가진 김문수를 후보로 내면 대선에서 어떤 역대급 참사가 벌어질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어떻게든 판을 뒤집어보려 뉴페이스를 찾는데 혈안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채널A 보도로 국민의힘 당내에서 한덕수 대행의 대선 출마를 설득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는 황당한 소식이 떴습니다. 물론 한덕수 대선 출마론이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은 아니고 일전 이창용 한은 총재, 최상무 부총리 등과 함께 한덕수도 영입 대선 후보로 꾸준히 거론된 바 있지만 이렇게까지 강하게 시그널이 나오지는 않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어제 국힘 내 4선 이상 중진 의원 모임에서 한덕수 대행에 대해 소신있고 호남 출신으로 확장성도 있는 인물이라며 영입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하고, 또한 의총에서는 당적이 없는 한덕수 같은 인물이 들어오게 해야 한다며 실명까지 거론됐다고 합니다. 심지어 국힘 박수영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놓고 한덕수 추대를 암시하는 듯한 글을 올린 바 있고, 실제 한덕수와 친분이 있는 의원들은 직접 설득을 하고 있는 중이라 전해졌습니다. 자,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배출한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키고 탄핵을 당해 치러지는 선거에 후보를 내는 것부터가 후한무치하지만 그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의 총리이자 대행이 대선에 출마한다?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다만 저 내란 세력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한덕수 출마라는 수가 유효할 수도 있기는 한데, 예를 들어 홍준표나 오세훈은 명태균 게이트로 사실상 답이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한동훈을 후보로 내자니 친윤계가 대다수인 국힘 의원들이 반길 리 없고, 김문수도 일부 극우들 빼고는 확장성이 없는 후보인 게 사실입니다. 고로 어떻게든 새로운 얼굴이면서도 내란과 엮여있어 자신들을 쉽게 내치지 못할 후보를 찾아 한덕수를 찾아낸 것 같은데, 골 때리는 건 한덕수가 이렇다 저렇다 입장을 밝히는 대신 그저 대선 출마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박근혜 탄핵 직후 과거 황교안 대행은 본인 입으로 대선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을 생각해보면 한덕수가 은근히 대선 출마를 고민 중인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물론 총리실 관계자는 한덕수가 평생 공직 생활을 했던 분이라 따로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것도 이상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여러 번 말하는데 저는 저 내란 세력들을 믿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한덕수라면 인생 말년에 내란 혐의로 빵에 가느니 마지막 도박 겸 대선 출마를 해볼 법도 하고, 그래서는 안 되지만 전 대선 후보라고 하면 검찰이나 사법부가 사법 처리를 하는 데 있어 다소 부담스러워할 가능성도 올라갑니다. 아무튼 한덕수가 대선에 출마하게 된다면 오히려 자신들이 내란 방탄 프레임을 자처하는 꼴이라 민주당으로선 호재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중요한 건 한덕수가 아니라 내란 세력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겁니다. 가뜩이나 어제 오늘 정말 난리난 개헌만 해도 그렇습니다. 정진웅이 우원식 의장의 속뜻을 알 길은 없지만 이 시점에 개헌을 띄운 건 노욕에 쩔어있는 여야 원로들, 그리고 그 원로들을 부추기는 국민의힘이 만든 공작성 프레임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를 악하게 해석하면 우원식 의장도 그들과 한패라는 것이고, 선회를 하더라도 그들에게 휘둘릴 정도로 우원식 의장의 정무 감각이 처참하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다만 개헌에 분노하는 것도 이 정도까지고, 개헌 논란에 이 이상의 장작을 넣는 건 자제해야 합니다. 특히나 개헌이란 이슈에 민주시민들이 휩쓸릴수록 득을 보는 건 국민의힘이고 피해를 보는 건 현재 인물론으로 가장 뛰어난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인데, 끝으로 최민희 의원이 역설하는 우리가 개헌 논쟁에 더 이상 관심을 줘서는 안 되는 이유 공유드리며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역사적으로 역사 공부할 때 어떤 무신 정권의 잘못을 극복하지 못해서 나라가 망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 시점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내란 세력을 일소하지 않으면 네.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못 갑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내란 종식을 위해서 지혜를 모으는 게 필요하고 개헌도 똑같은 논리인데요. 지금 민주당이 온통 개헌하냐 마냐로 하루 종일 의원들이 토론을 합니다. 근데 네. 지금 우리가 그거 토론할 땐가요? 지금 윤석열을 어떻게 재구속시키냐, 지기현을 어떻게 압박하냐, 그렇지. 김건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렇지. 이런 거 최혜병 특검은 어떻게 추진할 거냐 이거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개헌이 던져지면서 이게 분열 요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순수한 의도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개헌특위 구성하면요. 거기에 국힘도 들어옵니다. 근데 국힘이 오늘도 뭐라 그랬는데요. 어제 오늘. 이게 이재명 심판 선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번 대선은 내란 세력 척결 그리고 민주회복 이게 기본으로 가게 됩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네. 그래서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은 내란 내란 세력 정신. 척결. 그렇지. 입니다. 맞아.